네, 안녕하세요. 청년중개사 베이사입니다. 여러분들 팔로잉,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자,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셔야 되는 합격 전략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게 다독이에요, 다독. 다독은 정말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독은. 자, 공부한 내용이 뇌에서 소멸되기까지는 대략적으로 뭐 개인 차가 있겠지만 대략 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2주 동안에 내가 뭐 1부터 14까지 공부를 해요. 그러면 하루에 1, 2, 3, 4, 5, 6, 7, 8, 9, 10해서 14까지 공부를 하죠. 그러면 14일이 지났을 경우에 1은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13일째 아니면 14일째에 1을 다시 공부한다면은 1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상태로 더 깊게 각인이 되겠죠. 우리 생각해보면은 해수욕장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파도가 잔잔하게 이렇게 밀려왔다가 다시 빠지잖아요. 한번 파요. 그리고 기다려요. 그럼 파도가 와서 없어지겠죠? 그 판 곳이. 근데 없어지기 전에 계속 더 파요. 계속 파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물이 밀려 들어왔다가 빠져도 웅덩이는 어느 정도 형태는 유지가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핵심적으로 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실 때 웬만하면은 14일, 2주 이내에 한 사이클을 돌릴 수 있게. 그러니까 민법을 공부한다 그러면 총칙을 첫날 시작했다 그러면은 2주 안에 다시 총칙으로 돌아와서 공부를 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한 글자 한 글자 곱씹으면서 천천히 읽는 게 아니라 소설책 읽듯이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내용은 그냥 지나가고, 예. 또 눈에 들어오는 내용만 기억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읽듯이. 분명 처음에 읽을 때는 머릿속에 하나도 남는 느낌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 읽고, 세 번째 읽고, 네 번째 읽고 하면은 우리 소설책도 여러 번 읽으면은 요 다음 대사가 뭔지 아니면은 뭐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올지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잖아요. 기억이 되죠. 그런 거랑 똑같이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처음에 한 3회독 정도는 한 과목만 집중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3회독 이상부터는 오전에는 제2과목, 두 번째 과목을 공부를 하시고 오후 시간에 뭐 일부 시간에만 이제 첫 번째 과목을 공부를 하시는 거죠.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 그 한 사이클 돌아가는 횟수, 그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처음에 2주가 걸렸으면은 두 번째 읽을 때는 13일, 세 번째 읽을 때는 뭐 10일, 네 번째 읽을 때는 뭐 6일, 5일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짧아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뭐 거의 뭐 하루 안에 한 과목 기본서를 다 읽을 수 있을 정도? 예, 물론 다 읽는 건 아니고 중요한 내용들만 읽는 거죠. 안 나오는 내용들은 빼고. 그렇게 할 정도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게 돼요. 자,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암기법의 활용인데요. 암기법은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지 논란이 참 많아요. 예. 하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특히나 공인중개사는 법과목이에요. 법과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논리적으로 유추하기보다는 맞냐 틀리냐, 유효냐 무효냐를 고르는 시험이기 때문에 암기법은 제가 생각하기엔 필수입니다. 예, 암기법은 필수예요. 기계적으로 암기법을 사용해서 답을 찝어내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갖고 그 지문이 뭐 한 줄짜리 지문은 거의 없어요. 뭐 보통 두 줄, 세 줄짜리인데 그 지문들을 읽고 뭐 가물병정 뭐 몇 월 며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유효다 라는 지문들인데 그걸 처음부터 읽으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아니면 보통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중간에 읽다가 하고서 다시 처음으로 가요. 그러면 벌써 한 10초 이상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시험장에 가서는 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요. 답 체크할 시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시험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뭐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가이부 가말 가출하고 제 암기법 중에 있어요. 제가 암기법은 추후에 뭐 한 다음 달쯤에 제가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해드릴 건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
가이브 있고 가말 없고 가추 없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있고 없고 없다 이렇게 외우는데 가등기 이전 등기 부기 등기는 있고 가등기 권리자 말소는 없고 가등기 추정력은 없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지문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 앞에 뭐 갑을병정이 뭐 몇 월 며칠 날 뭐 땅을 사고 팔고 뭐 그거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가등기 나오고 추정력 나오면은 뒤에 없다가 나와야지 맞는 지문인 거예요. 있다가 나오면은 그건 틀린 지문이겠죠? 그거 딱 세 글자만 보고서 세 단어만 보고 답을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저도 처음엔 못 믿었어요. 아니 이게 시험 문제가 꼭 그렇게만 나오나 했는데 이게 맞아요. 예. 실제 시험에서도 제가 암기법으로 푼 문제들이 민법 40문제면은 20문제 이상이 암기법으로 풀었습니다. 암기법으로 풀게 되면 가장 좋은 게 안 읽어도 돼요. 5개 지문을 다 안 읽어도 돼요. 내 눈에 들어오는 암기법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가등기, 뭐 추정력 그런 것들만 딱딱 찾아갖고 있는지 없는지 뒤에 것만 딱 보면은 답인지 아닌지가 나와요. 그래갖고 보통 가등기로 그 암기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지문이 아니라 한 문제당 5초에서 6초 이내로 풀고 넘어갑니다. 예. 의심도 안 해요 저는. 이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확실하다는 거를. 그리고 이제 출제위원분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 문제를 낼 때 그냥 뭐 이 문제 낼까 저 문제 낼까 해서 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를 많이 합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 중요도, 답지문의 중요도. 정말 이 답지문이 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아니면 혹은 중개사 실무를 하면서 정말 중개사가 알아야 될 내용인가, 정말 알아야 될 내용들만 답지문으로 냅니다. 몰라도 되는 내용들은 답지문으로 안 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세로 보면은 법무사 시험이라든지 아니면 뭐 변호사 시험이라든지 좀 지난 시험 문제들 그런 거에서 중개사 쪽으로 많이 따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너무 어렵게 내게 되면은 답지문으로 낼 수가 없어요. 예. 뭐 물론 지역적인 문제들 한두 문제 낼 수가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지문은 답으로 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세 줄이 넘어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줄인가 네 줄인가 아무튼 예, 세 줄에서 네 줄이 넘어가면은 그걸 지문으로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판례라든지 그런 것도 정말 방대한 판례들은 여러분들이 볼 필요가 없는 게 그거는 뭐 지문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 예.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야지만 풀 수 있는 판례들은 거의 나오지 않고요. 그냥 딱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 지금 이런 경우에도 가등기는 추정력이 없다라는 뭐 그런 단어들, 지문들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면서 기출문제를 좀 보시면은 이런 지문들이 답으로 나오는구나.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답지문이 어떤 게 답지문으로 나오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법 중에 하나가 답치고 외우기예요. 네. 문제집에서 답을 쳐놓고 그 답지문만 외우는 거예요. 네. 그것도 굉장히 효과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 뭐 직장인 분들도 계시고 뭐 그래갖고 시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웬만하면 공부를 하실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하시는 걸 전 추천드려요. 그래갖고 저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할 때 아침에 새벽에 뭐 한 4시에 일어나서 나와서 맥모닝 하나 먹고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하고 그 대신에 저녁에 조금 일찍 들어와요. 한 6시, 7시쯤까지만 공부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일찍 자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뇌에다가 기억을 시켜줘야 돼요. 야, 나는 시험 아침에 볼 거니까 너 뭐 아침에는 공부를 해야 돼 라는 거를 뇌에다가 계속 주기적으로 계속 입력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공부를 해야 돼. 아침에 머리가 잘 돌아가야 돼. 나는 아침에 공부를 해 라고 해야지. 아침에 여러분들 시험 아침에 보잖아요. 아침에 보기 때문에 아침에 머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저녁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녁에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머리가 안 풀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웬만하면은 아침에 새벽 시간에 공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 문제만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뭐 그분들 그렇게 뭐 기출 문제만 풀어서 합격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하신다면은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기출만 풀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를 더 중점적으로 풀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신다면은 저는 모의고사 쪽을 추천드립니다.
기출은 역사일 뿐이에요. 하나의 척도일 뿐이지 그게 완벽하게 시험 대비를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기출을 풀어보고 출제 유형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어떤 지문이 답지문으로 나오는지를 공부를 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기출만 갖고 공부를 한다? 저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보고요. 예, 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출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딱 갔을 때 당황을 해요.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를 풀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새로운 파트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을 하게 되면서 지문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여러 가지 출판사마다 또 내는 스타일들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출판사, 최소 3개 출판사는 풀어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거의 장판지라고 해갖고 이렇게 위로 넘기는 문제집이 있거든요. 그게 10회, 10회가 들어있어요. 예. 3권 푸시면 30회죠? 30회 정도는 풀고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저도 공부를 할 때 한 권 풀고 그 다음 출판사 거를 풀 때 첫 회를 풀면은 항상 점수가 안 나와요. 왜냐? 이 출판사는 스타일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제가 또 적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응을 하는 과정을 훈련을 안 하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은 모의고사 첫 회 푸는 것과 같은 결과를 받아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훈련을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문제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훈련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공인중개사 합격 전략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고요. 뭐 궁금하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에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학개론 공부법부터 시작해갖고 조금씩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공통적으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뭐 다 일괄되게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씩 다른 내용들의 차이점, 그리고 이 과목은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좋아요, 팔로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